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이 반등장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이 이제 반등장이었죠. 오늘 이제 뭐 상승 많이 한 종목도 보면 화장품이 강했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 섹터들도 이제 뭐 선별돼 갖고 이제 강한 종목들도 있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고, 이런 장은 이제 내년 2월까지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이제 실적이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런 시점부터가 이제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가치와 무관하게 이제 종목들이 테마를 끼고 이제 뭐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장세가 아마 내년 2월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런 시장은 보통 이제 보면은 개미 털기.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맨날 이제 이슈를 갖다 내보내고 뭐하고 하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혹해서 이제 물리는 개미들이 많이 나오고, 개미들 자금이 다 마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주 장세가 시작을 된다.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 코스닥 중소형주 중에서, 굉장히 이제 가치가 우수하고,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작할 때 아무래도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세분화돼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장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오늘 해서 우리는 이제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지 않기 위해서 인버스 비중을 계좌 5% 10%까지 채우고 있다. 이건 이제 상황을 보면서 채우고 있고, 인버스 비중은 장이 갑자기 돌아서게 되면 이제 인버스 비중은 이제 손절을 잡고 주식 비중을 이제 또 운영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 인버스 비중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이제 인버스에 대해서 배팅을 해서 그 비중은 이제 수익을 조금 키워가면서 종목들을 차분히 좀 채워가려고,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어가는, 현금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장이다. 지금 이제 시장 흐름은 그렇게 보이고요. 이제 조정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조정이 진행된다 그래도 9월달처럼 이제 그런 폭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는 이제 우리는 좀 미리 해놨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하면 이제 또 다른 흐름의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주도주가 변하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IT에서 바이오로 주도주가 바뀌면서 이제 이쪽에로 이제 주도주가 바뀌면서 코스닥 시장이 먼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주도주를 이렇게 돌아섰던 이쪽은 또 이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주도주가 또 바뀔 것 같다. 자, 가치주 중에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뭐 내수주부터 해서 통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신 쪽으로 아마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포트를 이제 그쪽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이제 당장 이제 주도주라는 건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이제 섹터기 때문에 주도주가 한번 잡히면은 그쪽에 있는 섹터들은 거의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면 우리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포트를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2018년에는 진짜 수익을 크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비중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영상 올렸던 거 댓글 한번 볼게요. 광고가 이제 뭐 바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가 이제 뭐 계속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뭘 뭐 검사를 해갖고 뭐 내보내는 것 같아요. 모멘텀이 있는 애들을 모아두었으니 3년에도 5년에도 능력 잡아 기다려. 그쵸. 이렇게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해가면서 그리하면 자산가가 되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뒀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씩 조정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수익을 확대해 나가면 되겠죠. 현대위하면 변속기 쪽이 커서 전기차에 악영향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대위하는 좀 수소차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강하죠. 2015년도에 거의 바닥을 잡았어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한 2015년도에 바닥을 잡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LG화학이나 보면은 2차 전지 쪽에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현대모비스 얘네들이 이제 뭐 같이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전기차 쪽 그리고 수소차 쪽은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수소차 쪽이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 되겠죠. 뭐 이외의 종목들도 있겠지만 현대위아는 지금 전기차고 수소차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땐 너무 싸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적자는 아닌데 내년에는 살짝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거 보이는데 만약에 실적 개선이 내년에 바로 이제 4분기부터 아니면은 내년 1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딱 되는 흐름들이 보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바닥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모멘텀 구간보다 일단 굉장히 싸다라는 관점이고 자동차 섹터가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전기차보다는 수소. 이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고요. 이게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더 커질 거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전기차 쪽 관련된 그럼 이제 모멘텀을 부각을 많이 받아서 종목들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싸다 비싸다 측면에서 보면 수소차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들이 훨씬 쌉니다. 이 테마는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전기차고 수소차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치적인 부분에서 입혀주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특히 전기차 중에서도 2차 전지 그쪽 섹터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고밸류를 받고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거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 쪽은 지금 굉장히 싼 종목들이 많아서 모멘텀이 좀 부착이 되고 실적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변속기든지 뭐든지 뭐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쪽 관련 부품이 아니라 그러면 얘네가 뭐 바보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차피 비중 나눠놨으니까 문제 생기면 빼면 되지. 근데 가면 크게 갈 수 있다는 판단에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멘텀이 숨어있는 종목이 일단 너무 싼 것 같아요. 내년 실적 봐야겠죠? 실적이 터진 다음 들어가면 지금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 되니까 지금 싸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현대위아는.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조 8고 나왔습니다. 이거 진입했다는 자체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좀 그래요. 모르겠어요. 영준님 얼마나 고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고수라 그러면은 수익을 많이 봤으면 나 수익 봤으니까 뭐 된 거죠. 바이오 폭락을 제가 예견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이오 폭락을 예견한 게 아니고 바이오는 거품을 확대하는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한 거였죠. 그래서 절대 사지 말라는 관점에서 그때 영상을 만들었었던 거고요. 네 번째로 들으신다고. 예, 감사합니다. 이거 좀 찾아봤고요. 케이지니시스는 뭐라 한 사람 없겠지 뭐. 추천 자리보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 50% 이상 상승해 있는 것 같은데 뭐 다 챙겼든 조금 챙겼든 일단 챙기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달렸나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홍정님. 항상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하시죠. 보라조님도 최근에 구독을 이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영상 찬찬히 봐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정한 비중 조절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일정금이라고 칭합니다. 일정한 비중 조절을 일정금이라고 칭하고, 이 금액은 예를 들어서 계좌 비중 몇 프로든 이제 그 비중을 일정하게 쪼개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6월달에 추천한 종목들 이제 한번 보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일정하게 이제 비중을 운영할 줄 알아야 단기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가 있다. 단기적인 주가 파동은 맞출 수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샀는데 오늘 무슨 몇 프로 올랐다 이런 거는 그냥 운일 뿐이지, 그 구간에서 그게 잠깐 이제 무조건 반등이 한다, 무조건 이제 뭐 밀린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런 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체적인 이제 흐름은 알 수 있지만, 시장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자리라 그래도 주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움직임. 이거는 이제 투자 심리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100% 읽어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될 거는 항상 가치라는 거고요. 보통 보면 전문가들이 언제 샀는데 이때 사서 이렇게 되니까 수익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마케팅을 많이 하죠. 근데 막상 그 전문가 방에 들어가서 이제 매매를 해보면, 이제 적중하는 적은 이제 적중을 이제 많이 한다 그래도 시장이 무너지고 이럴 때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차트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류의 이제 전문가나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투기꾼들은 결국 이제 몰락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 가치 분석이 무조건 선행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는 방법은 이제 고민을 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트라고 무조건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차트라는 거는 이제 과거 흐름, 이 데이터를 과거 흐름, 그러니까 과거 주가 파동에 대한 데이터를 말해준 데이터로 살펴야 한다. 과거에 이제 주가 파동에 대한 데이터로 이제 살피는데 차트는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술적인 이 정도 되면 사람들 심리가 이제 돌아서더라, 무너지더라, 이쯤 되면 개미들이 다 털리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트로 이제 분석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 싸다 비싸다를 가지고 논해야지 이제 그게 안전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믹스를 해야죠. 수익과 손절을 반복하는 건 이제 확률적인 이점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잡더라도 뭐 10% 손절하고 10% 수익 내고, 10% 수익 내는 확률이 많으면 수익이잖아요. 비중을 일정히 쪼개면. 예를 들어서 수익 확률이 높으면 수익이죠. 비중을 일정히 쪼개가지고 수익 확률이 높으면 일단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확률을 높이는 그런 매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당장 이제 매매만 길들여지게 되면 수익을 이제 장기적으로 크게 이렇게 늘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비중 조절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일정한 이제 비중 관리가 가능하고요. 일정하게 비중 관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손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손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이유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주식은 상패가 돼도 자, 매수금에 주식은 이제 상패가 돼도 그 기업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매수금의 100% 이상의 손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1000%, 10,000% 수익도 가능하죠.
자, 1000% 1000% 수익을 보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 달, 뭐 일주일 만에 1000% 1000% 수익은 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이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누가 뭐 10%, 누가 50%, 누가 100% 계좌 더블 빨리 만들었다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단기적인 그런 파동은 굉장히 자잘한 건데 우리 회원분들도 단기적인 제가 수익을 계속 내드리려고 이제 매매를 하고 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규 회원분이라든가 뭐 있으면은 기존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손실 중인 종목들이 몇 개가 남지 않게 돼요. 그럼 신규 회원분들이 채워갈 수 있는 종목 수가 없어지고 또 이제 진입 시점이 조금 애매하거나 하면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 이런저런 분석을 가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은 이제 기준점만 맞춰서 우리 리딩 계좌에 따라오면 되는 거고 추천을 해서 뭐 손절 얼마 잡아놓고 수익 얼마 잡아놓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가 보유를 하는데 가장 기준으로 두는 건 지금 파동에 100% 수익이 나오겠냐. 적립계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아니면 파동에 지금 30% 수익 구간인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빠졌다? 100% 수익 줄 거냐.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빠져서 다시 상승을 하면 이걸 버티고 가도 되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버티고 가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계좌 수익률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체크를 해서 이제 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뭐 10%, 50% 뭐 이런 수익률은 의미가 없다. 정말 자잘한 수익일 뿐이에요. 이런 거는 절대 이런 수익으로는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몰빵 쳐서 50% 수익 보면 크게 나는 거겠죠. 근데 몰빵을 치면 죽어버리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해두면 내 계좌를 쪼개놨기 때문에 그 수익이라는 걸 쌓아가면서 계좌가 늘어나는 그런 관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금이라는 게 항상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일정금은 일정 금액 이제 종목당 이제 매수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계좌를 갖고 있는데 매매를 하는데 100만원씩 500만원씩 이렇게 일정하게 진입하고 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매매만 하면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100번 이기고 한 번만 져도 쫄딱 망한다. 예를 들어서 20%씩 100번 먹어봐야 2000%예요. 100번 먹어봐야. 근데 한 번만 상패되면 그냥 깡통이죠. 그쵸? 물론 상패당할 종목에는 이제 진입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확률적으로 내가 굉장히 많이 이겨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게 갖고 있어도, 결국은, 이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중 관리를 하는 거고. 이제 이론적인 공부, 이제 머리에 인식을 해야 되고요. 경험으로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부분은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고, 리딩을 하면서 제가 패턴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매매를 하면서 수익 경험도 보고, 이제, 진입을 잘못하고, 오늘도 있었어요. 오늘도 이제 뭐 60% 수익 구간 수익 종목이 있었고, 손실을 50% 이상 손절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50% 이상 손절한 종목은 그러니까 비중이 전부 50% 이상 손절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 보유를 했는데 이번에 또 악재가 터지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에 이제 분석을 잘못한 거였어요. 제 실수였죠. 진입할 때부터 제 실수였단 말이에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내 실수를 내가 실수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 리딩하는 사람인데. 이거 나중에 수익 구간에 돌아오면 던져야지. 그러면서 내 말 맞죠? 이렇게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런 종목은 보유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라고 무조건 잘라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종목은 여태까지 두 종목이 있었죠. 오늘 그 종목과 과거의 그 종목. 그런데,
이런 실수들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생길 수 있어요. 왜? 큰 수익을 위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늘 이제 뭐 60% 수익 낸 종목은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랬어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수익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항상 이제 운에 맡기면 안 되잖아요. 내 자산 운영을. 그렇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익, 예를 들어서 60%, 100% 수익, 30% 손실, 이런 거에 되게 그렇게 크게 연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될 수만 있으면 돼요. 처음에 커뮤니티를 시작하면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계좌 수익률이 한 그래도 20%에서 50%는 쌓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못 해낸 이유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실수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체크가 돼요. 그리고 시스템 운영에 좀 미스가 있었던 부분들이 체크가 돼서 그 부분을 이제 수정 보완을 해서 지금 이제 운영한 시스템, 그걸 이제 수정 보완을 한 시스템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제 지나고 보면 또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파악이 되겠죠. 또 수정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 과거에 그렇게 해서 놓쳤던 그런 수익들은 앞으로는 이제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고쳐지는 거지, 그냥 이론적인 부분으로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비중 관리라든가 손실 부분들도, 손실도 봐봐야 되고, 비중도 관리를 해서 수익도 챙겨봐야 되고, 이게 누적되는 경험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직접 하면서 느껴보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잘못한 부분도 판단이 되는 거고요. 자, 급등에 광분하고 급락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 절대 투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0% 내려가면 어때? 이게 종목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다, 기업의 펀더멘탈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 10% 20% 빠지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대응을 못했다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선택사항이죠. 가치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내가 60만원에 들어갔어. 근데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건 100만원이 넘어가는 가치인데 오늘 무슨 10% 하락이 나와서 54만원이 됐어. 그러면 10% 손실 중.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되돌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더 빠를 것 같은 종목이 보여. 그럼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자금을 이동을 할 건지, 이걸 그냥 들고 버텨서 이 손실 부분을 메우고, 그리고 수익 전환되는 부분에서 수익 구간에서 내가 이동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선택사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치보다 내가 분석을 했는데, 다시 분석을 해봤는데 과거에 분석했던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빠졌다. 그럼 이게 몇 프로가 빠지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면 돌아선다. 내가 분석만 제대로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급등에 광분하고 급락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 절대 투자자가 될 수 없다는 거고요. 시장이 급락을 하면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하고 더 사면 되고요. 급등을 이어가면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락했다고 벌벌 떨고 무슨 급등했다 그래갖고 좋아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흐름, 1개월, 3개월 흐름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를 2월 20일부터 지금 이제 11월 29일이니까 보면은 9개월이 지났어요. 이 9개월 동안 그 경험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실수했던 부분들은 이제 반복 안 하면 되고, 그때 힘들었던 이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미스가 나서 지금 수익을 확대를 많이 못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장 상황에 따른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장이 바뀌고 하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 구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보면은 분석을 계속 하고 있고, 내가 잘못된 게 없는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을 하면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하고 더 사면 되고요. 급등을 하면 비중을 좀 줄이면서 더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오르고 빠지는 부분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 이제 형성되는 부분이고, 남들은 불안해 내다 팔 때 나는 더 사고, 남들이 광분할 때 달라들 때, 남들이 이제 광분해서 달라들 때 내 주식 살라고 달라든단 말이야, 광분해서. 그럼 그들한테 줘요. 그들한테 팔면 되죠. 그럼 그들은 꼭지에 물리고, 나는 수익을 챙기고. 자, 나는 이성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꾸준한 수익과 자산을 장기적으로 늘려갈 수 있기 위해서는 꼭 이런, 멘탈을 단단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6월달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6월달부터 항상 얘기했지만 그때 우리도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박살 났습니다. 6월달부터 9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박살 나는 게. 왜? 이때는 IT만 갔단 말이에요. 다 소외됐어. 바이오가 뭐 다 소외됐다고. 근데 바이오도 가치 평가를 보니까 답이 안 나오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또 부각받고 있는 화장품도 그때 사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빨리 돌아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도 수익 구간을 다 돌아섰지만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계좌는 반등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IT가 때문에 소외될 때 IT를 올라탈 수는 없었어요. 그건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가는 만에 올라타는 투자는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올라타면 안 되고, 바이오, 화장품, 이제 사드 관련 섹터들, 그 섹터들이 튀었는데 얘네들이 가장 셌어요. 얘네들이 반등폭이 가장 셌죠. 바이오가 거의 주도주로 움직였으니까. 화장품 섹터들도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 다른 것들, 이것들 말고 다른 것들은 뭐 아직도 바닥에 있어요.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고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이들이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오늘도 화장품은 강했어요. 바이오, IT 지금 이제 꼭지를 잡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주도주들이. 그럼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존에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날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그걸 누가 얘기를 해줘요? 의류 섹터. 움직이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잖아요. 의류 섹터가 움직이는 부분이 확인이 됐다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그동안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그저께 이제 지수가 크게 눌릴 때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흐름이 달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던 주도주가 바뀔 거다.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바뀐 게 아니고 IT에서 통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IT에서 바이오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쵸? 주도주가 이렇게 바뀌었어. IT에서 나는 통신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IT에서 바이오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바이오는 2015년에 한번 뭐라 그래야지? 시장을 주도해가지고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그렇게 가지 못할 거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또 가버린 거지. 거품을 안고 또 갔단 말이야. 그때 거품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이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지. 예측이 틀린 거예요. 예측이 틀렸는데 가치를 동반한 이쪽에다가 우리는 배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기 순환매를 기다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무조건 차례가 온다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 IT는 2019년에 끝난다 그래요. 응? IT는 2019년부터 2018년 하반기부터 지금 보면 이제 뭐 전망치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뭐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 가장 좋아질 섹터가 뭔가 보면 통신 5G잖아요. 그쪽에 대한 리포트고 뭐가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투심도, 자금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코스닥은 어디로 갈까? 바이오에서. 이것도 이제 4차 산업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자, 4차 산업에 이제 뭐 5G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헬스케어 중에 지금 이제 못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 이제 뭐 가치적인 부분이 검증이 되는 종목들이 이제 갈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대감만으로 간 종목들은 이제 뭐 많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도 반등이 나오든지 말든지 또 빠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가치적인 측면들을 체크를 하면서 또 뭐가 있어? 보안.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율주행. 근데 이것도 이제 테마로 움직여서 여기서 또 거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섹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섹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품을 만들고 내가 갖고 있는데 거품을 만들어갖고 수익을 많이 줬어. 그럼 그 수익을 덜어서 다시 가치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중간중간 이런 애들, 뭐 이상한 애들 한 번씩 튀어오를 수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산으로 자꾸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투자를 해야 될 이유, 그 종목을 내가 사야 될 이유,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데, 오늘 주제를 좀 벗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일정한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똑같이 나눠요. 뭐 이거 사서 이거 팔아서 여기다 채우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비중을 나누라고. 그래서 6월 추천주들 한번 보자고요. 지금까지 그럼 6월부터 9월 때까지 뭐 폭락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는데 한국전력 같은 종목을 보면 43,650원에 내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무너졌다가 아직 회복을 못 했잖아요. 그쵸? 근데 가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굉장히 저평가 있어요. 그럼 돌아서겠지. 아직 못 왔잖아. 딴 애들은 다 반등이라도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반등도 못 들어오고 아직 밑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설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25%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추천했던 종목 YG엔터. 얘는 6월 달에 추천 들어가 7, 8, 9월 달에 야 얘도 하락장을 똑같이 두들겨 맞았는데 얘는 반등이 다 돌았네. 사드 악재가 해소되면서 기대감이 생기면서 반등이 다 돌았죠. 그럼 조금 눌렸다 가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횡보했다 가든지 눌렸다 가든지. 그쵸? YG엔터는 마이너스 2.03%라고. 이 하락 구간 견뎠으면 이때 만약에 더 샀으면 수익 구간까지 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모르겠으면 그냥 사놓고 그냥 냅둬버려요. 사놓고 냅둬버리면 그 종목들 중에 수익이 크게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조금씩 정리를 하라고. 일정금을 똑같이 맞춰가면서. 이 종목은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지금 비중을 싣고 있고, 이 종목은 쳐냈어요. 우리 커뮤니티에선 쳐냈다고. 약손절 보고 그냥 쳐냈어요. 다른 거 더 좋은 게 보여서.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쳐냈죠. 너무 급등을 해보니까 쳐냈단 말이야. KG 이니시스 56.25% 날라갔다고. 그때 추천 자리부터. 추천 자리가 이 자리인데 한번 튀었다가 이것도 7월, 이거는 이상하게 6월달에 추천해 7월달에 튀었죠. 그리고 8월, 9월달에 투매 나왔을 때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9월달에 투매 나올 때. 그리고 나서 바닥 잡고 이건 완전히 그냥 바로 튀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너무 많이 갔잖아. 내려오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똑같이 9월달에 투매를 맞았어요. 9월달에 뭐 통상임금이니 뭐니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다 던졌다고. 이 구간에 다 던졌어요. 개인 투자자들. 그럼 이 자리를 깨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이거 개인 투자자를 정리할 물량이 남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물량을 누가 받겠어요?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된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가겠죠. 그 개선이 되고 그게 확대되면 어떻게 되겠다? 주가가 더 많이 가겠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뭐 갑자기 뭐 전기차, 수소차 해갖고 뭔가 해갖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그럼 삼성전자처럼 되겠죠. 근데 그것만큼 덜 벌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만큼 탄력이 없겠죠. SK 하이닉스만큼 탄력이 없을 거라고. 그래도 굉장히 싼 구간이라 매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진입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때 6월 30일 날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38,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3.74%예요. 그리고 종근항홀딩스 같은 경우도 6월달에 추천드리고 7, 8, 9월달 이거는 빠지지 않고 횡보했어요. 그쵸? 지금 자리에서 이거는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남들 다 빠질 때 이 자리에 횡보했으면 강했다는 거니까. 그게 바닥권이니까. 이게 고점 부분에서 횡보했으면 이제 빠지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바닥권에 있는데 남들 다 빠질 때 안 빠졌다. 그럼 이제 갈 폭이 열려 있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가치적으로 분석했을 때 미스가 없으니까. 그럼 그 종목들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똑같이 비중을 20%씩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4종목이 손실 중이고, 3종목이 손실 중이고, 2종목이 수익 중인데, 하나만 수익이 크게 나와 있고, 하나는 수익이 안 나 있어요. 그럼 이거 평균을 쳤을 때, 누적 수익률이 28.91%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걸 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면은, 570만원 수익. 1천만원 계좌면은 57만원 수익 중인 거예요. 그럼 이게 5.7%잖아. 그쵸? 비중을 20%씩 이렇게 갖고 있었다 그러면 계좌 수익률이 5.7%잖아. 제가 추천드렸던 때가 6월이니까 지금 11월이잖아요. 6월부터 7월까지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5개월 잡고 그러면 5개월 동안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5.7% 수익 중인 거예요. 이게 장이 좋았으면 이 수익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겠죠. 그리고 지금은 장이 풀리면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그래도
수익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종목들 중에 지금 저는 아직도 문제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분석상으로. 시장이 빠져서 주가가 변동폭이 생기고 그때 당시에 무너지고 오르고 하는 건데, 내가 KG 인시스 이렇게 많이 갔다 그래갖고 내가 이 종목 내가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날라갔네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내가 추천 자리보다 지금 56%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맨날 손실 중인 종목들은 그런 소리 다 들어먹어야 되냐고. 자기가 스스로 투자 기준이었고 비중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종목에 문제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요. 내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우리도 매매를 하고 있고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비중 관리라는 거를, 이 비중을 내 성향을 입혀서 어떻게 운영을 할까? 이게 핵심이겠죠. 종목 분석해가지고 좋은 종목 담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비중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오늘 영상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비중 관리 2화로 해서, 과거에 제가 1억 가상 시뮬레이션, 이 영상에서 이제 한 달, 몇 달이야? 한 달인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이제 가상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 그러고 시스템 설명을 위해서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라 라는 강의 부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공부를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종목들을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를 보면서 이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매매에 자신이 있으면 트레이딩을 섞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매매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갖고 가면 돼요. 시장이 이러고 저러고 가네. 그 부분을 이제 내일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스스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비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어떻게 운영을 할까? 라는 고민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1월 피드백 영상 오늘 또 이제 하나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